여러분들 이렇게 가짜뉴스에 우리 KF21이 발목 잡히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프랑스 다소, 미국 록히드 마틴, 유럽 컨소시엄, 바로 우리 경쟁자들이죠. KF21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긴다는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기술을 탈취당한다 같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기서도 공개 확인된 것과 합리적 해석을 분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결정적 사건이 지난 4월 6일에 터졌죠. UAE가 프랑스 다스와의 라팔 F5 공동개발 협상을 전격 결렬시켜 버렸어요. 이게 규모가 50억 유로, 약 6조 8천억 원짜리예요. 당초 UAE가 35억 유로, 약 4조 8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UAE가 전격 철회한 거였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이번 소스코드 논쟁의 핵심입니다. 보도에 뭐라고 나왔냐면 UAE가 소스코드를 원해서 라팔이 뭐 이거 걷어차버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UAE가 요구한 건요. 소스코드 공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냐. 지식재산권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 전투기를 설계하는 모든 노하우 자체를 다 달라는 거였어요.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프랑스가 이걸 오케이 하는 게 바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라팔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라팔을. 그래서 프랑스의 다스원관과 프랑스 국방부는요, 라팔 F5, 이게 F1부터 F5까지 이게 개량형이에요. 즉, 최종 개량형이 F5가 될 예정인데, 이 라팔 F5에 탑재될 차세대 레이더하고 전자전 장비, 그리고 극초음속 핵미사일 통합 기능 등이 프랑스의 국가 안보 및 핵 억제력과 직결돼 있어서 어떠한 동맹국에도 열어줄 수 없다는 레드라인을 이미 그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UAE는 뭐예요? UAE 입장에서는 수조 원의 돈을 대면서도 정작 자국 기업이 기술을 배우거나 전투기를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없는 단순한 지갑 역할에 머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프랑스가 ICD도 거부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즉, 소스 코드를 두고 UAE가 강경하는 입장인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게 우리 KF21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증거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 결렬로 라팔 F5 개발비를 혼자 짊어지게 됐고요. UAE는 이제 새 파트너를 찾아 나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KF21이 있습니다. 여기서 UAE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UAE 공군은 이미 F-16 블록 60과 라팔 F4를 운영하는 세계 최상위권 공군이에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투기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UAE가 원하는 것은 미래 항공 전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개량할 수 있는 산업적 주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식 확인된 팩트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우리나라하고의 UAE 방산협력 MOU 체결 150억 달러 규모, 그 다음에 2026년 2월 로이터 보도 기준 양국 방산 MOU 350억 달러로 이게 확장됐고요. 2025년 여름 UAE 국방차관의 KF21 시제기 후방 탑승 우정 비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부다비 방문 시 구체적 협력 모델이 논의될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UAE의 패턴을 볼 때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 구매가 아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KF21 블록 3, 이게 블록 3는 뭐라고 했죠? 제가 스텔스 능력 강화형이죠. 이 블록 3 공동 개발 참여, 현지 최종 조립, 서브 시스템 생산, 파생형 공동 수출 같은 이런 그림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즉 KF21 블록 1, 2 몇 대 산다가 아니라 블록 3를 같이 만든다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라팔의 교훈이 들어가죠. 만약에 UAE가 라팔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우리도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럼 뭐예요? UAE는 앞으로 라팔 이상의, 즉 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에 F-35 판다고 했으니까 뭐 F-35 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F-35 뭐였어요? 공동 개발국한테도 소스코드 안 넘겨줬는데, ICD조차도 안 넘겨줬는데 되겠어요? 그럼 UAE는 공동 개발 우리나라에서 F-35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가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걸요? 그러면 UAE는 원하던 걸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AE도 이때부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비록 우리도 소스 코드 전체를 주기 어렵지만 프랑스처럼 절대 불가를 외치기보다는 현지 생산 조인트 벤처 기업의 설립이나 기술 인력의 양성 같은 이런 중동 국가들이 갈망하는 국방 현지화 요구에 훨씬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가장 강한 경쟁력입니다. 이게 우리는 같이 뭘 세워서 같이 하자. 그리고 너네가 여기에 KF21에 중동 생산 허브가 되죠. 이런 것도 우리는 가능해요. 프랑스는 그거 자체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UAE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요. 사우디 주력 공군은요, F-15SA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인데요. 이거 외에도 이 사우디는요, 노후한 F5하고 제규어 공격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대체할 대량 도입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요, 사우디 비전 2030 아래 방산 지출의 50% 이상을 2030년까지 현지화하는 목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기존 군수 지출 현지화율은 이미 24.89%, 즉 4분의 1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된 팩트들은 뭐냐? 2026년 1월 사우디 공군사령관의 카이 본사 방문, MRO 교육훈련 산업혁명 모델 탐색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측이요, 우리보다 먼저 2024년 초에 KF-21 기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우디는요, UAE와는 다르게 물량형 현지화형 파트너입니다. 즉 대량 도입과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이 절실하고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6세대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해서 장기적 주권을 확보하려는 트랙까지 병행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즉 우리나라와 사우디 사이에는요, KF-21 블록 2 대량 도입 플러스 6세대 공동 개발이라는 투 트랙이 동시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다만 변수가 있죠. 최근에 미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의 F-35 판매를 전격 승인하면서 사우디가 미국에 6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사우디 6세대 트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요.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 F-35를 사는 것과 6세대 전투기 사업에 공동 개발 참여를 하는 것은 별개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소스코드 보도에 끼워 넣은 게 뭐냐? 한국이 천궁2 판매 철회까지 경고했다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 전혀 사실과 맥락이 달라요. 천궁2는요, 이미 2022년 UAE에 35억 달러, 2024년 사우디에 32억 달러의 수출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계약이 깨진 게 아니죠. 계약이 깨지긴커녕 지금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일부 기술 이전 조건을 두고 실랑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수출이 성사되고 지금 인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의 한순간을 떼내가지고 한국이 철회를 경고했다, 이렇게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프레이밍입니다. 어느 나라건 무기 기술 이전 협상할 때 이런 실랑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나마 신선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K방산의 중동 공동 개발을요, 3단계로 봐야 됩니다. 1단계는 참관 훈련 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LOI, 그러니까 의향서 내고 운영부대 방문하고 시제기 탑승하고 훈련 협력. 그러니까 유엔은 이미 여기까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이제 막 들어왔고. 두 번째 단계는 정비 및 현지 조립 그리고 부품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MRO 허브, 최종 조립 라인, 서브 시스템 현지 생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AE는 이제 여길로 진입하는 중이고 사우디는 강하게 이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블록 업그레이드 후속형 공동 개발이죠. 그러니까 KF-21 블록 3 공동 개발, 파생형 공동 개발, 6세대 공동 개발. 이 단계로 가려면요, 여러분들 양산기 운용 실적, 블록 2, 블록 3 기술 성숙, 그리고 미국 수출 통제 문제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핵심은 뭐냐면 이 1, 2, 3단계 어디에도 핵심 소스 코드 전체 이전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도는 이 3단계 전체에 KF-21 두뇌를 통째로 넘겨야 한다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 세팅이 돼서 중동하고 우리가 잘 중동 시장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최대 700대 70조 원급의 잠재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하고의 공동 개발에 성공하면요, 사우디 UAE를 넘어서 이집트,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나라로 판로가 이어집니다. 지금 벌어진 이 가짜 뉴스는 바로 그 판 길목에서 발목을 잡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짜 뉴스에 우리 KF-21이 발목 잡히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프랑스 다소, 미국 록히드 마틴, 유럽 컨소시엄이에요. 바로 우리 경쟁자들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뜨거운 감자를 꺼내오겠습니다. KF21 CJ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긴다는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기술을 탈취당한다 같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지난 4월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총 6천억 원어치의 가치 이전이 결정되는데 구성은 CJ 5호기 한 대가 3,500억 원, 기술 이전 및 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1,742억 원, 개발자료 제공 758억 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가치 이전이란 말입니다. 이건요, 우리나라가 퍼주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돌려주는 정산표라는 뜻이에요. 선물이 아니라 계산서 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원래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에 전체 개발비의 20%, 즉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하고 경제난으로 인해서 연체를 거듭하다가 2025년 6월 최종적으로 6천억 원으로 감액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속의 37% 수준이죠. 분담금이 줄었으니까 돌려주는 가치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죠? 줄어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손해본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6천억 원 중 5,360억 원을 이미 납부했고요. 잔여 640억 원도 2026년 올해 6월까지 완납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호기를 주었을까요? KF21 시제기는요, 총 6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6대는요, 각 기체 시험 임무가 달랐습니다. CJ 1, 2, 3호기는 그 비행의 고속, 그 다음에 고받음값, 고화중 등 이게 한계 성능 시험기예요. 가장 민감한 비행 데이터가 축적돼 있죠. 이거 1, 2, 3호기 안 줘요. 그리고 CJ 4호기하고 6호기는 복좌형 훈련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주는 CJ 5호기는 A사 레이더와 공중급유 시험 위주로 한 그런 기체예요. 즉 5호기는요, 민감한 기동 데이터가 가장 적게 담긴, 가장 퓨어한, 깨끗한 기체예요. 네. 괜히 5호기 고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비난하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일반인보다 100만 배는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거부터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그래도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우리 자료 훔치려고 했잖아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요, 두 단계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보안 사건은 실제로 있었죠. 2024년 1월 카이 사천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이 비인가 USB로 KF21 자료를 반출하려다 적발이 됐습니다. 경계해야 할 사건은 맞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2025년 5월 말 사법 판단은 중대 기밀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방산기술보호법, 그다음에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고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USB 자료에 중대 기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많은 언론과 유튜브가 2024년의 의혹만 부각하고 2025년의 결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다 봐야지 공정한 판단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핵심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CJ 5호기를 뜯어보고 카피할 수 있다. 현대전투기에서 분해, 입고르, 복제, 이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첫째, 핵심 부품은 블랙박스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A사 레이더 같은 핵심 장비는요, 우리나라가 단독 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나도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손댈 수 없어요. 우리 F-35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손도 못 대잖아요. 미국에서 와서 하잖아요. 데드카피, 즉 역설계의 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 1950년대 전투기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실제 중국이 미그 21이나 이런 것들을 복제에 성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원형의 70%도 안 나왔어요. 현대 최첨단 전투기는요, 회로도를 봐도 이게 TSMC급 파운드리 공정 없으면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고도의 반도체 기술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리고 복합 소재도 있잖아요. 이 복합 소재는 여러분들 적층 순서, 경화 온도, 압력 프로파일이 이게
이런 공정들이 다 비밀이에요. 이 겉으로 봐서 몰라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거를 이 소재의 이런 거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또 있죠. 우리 KF-21 4.75 세대잖아. 여기 스텔스 도료 발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텔스 도료들은 여러분들 화학 성분 분석은 됩니다. 하지만 제조 레시피 없으면 재현이 불가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암호화된 바이너리. 이걸 아무리 이게 디스어셈블이라고 해서 이거 뜯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 해도 원본 논리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인도네시아 자체 역량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TDI는요, 이게 이제 항공회사인데 이게 터보프롭 훈련기를 만드는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KF-21 도면 통째로 줘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엔드유스 모니터링이라는 계약 조항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제3국 이전 금지 그리고 개조 시 우리나라의 동의 필수 같은 족쇄가 걸려 있어요. 이거 어기면 외교 문제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솔직히요, 시제기라는 건요, 원래 수없이 뜯고 조립하고 이런 기체예요. 개발 과정에서 분해 조립을 반복하는 게 시제기의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뜯어봐서 알게 될 새로운 비밀 같은 게 없어요,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얻는 실익이 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세 가지나 있어요, 실익이. 첫째, 우리가 시제기 인도네시아한테 준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뭐예요? 16대 수출 협상이에요. 규모로는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요거에 이 시제기 넘겨준 게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아직 논의 중이지 확정된 건 아니죠. 두고 봐야 되죠. 두 번째, KF-21의 첫 해외 운용 레퍼런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운용을 시작하면요, UAE, 사우디, 필리핀, 말레이시아한테 검증된 플랫폼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기술 종속 구조죠. 인도네시아는 핵심 부품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혼자 못 고쳐요. 시제기를 받는 순간 수십 년간 우리나라한테 MRO 부품 교육 시장으로 묶이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CJ 5호기 이전은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건 거예요. 우리가 낚시. 얘가 절커덕 걸린 거예요, 사실. 즉 3,500억짜리 시제기 한 대로 2조 원대 수출과 수십 년 MRO 시장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제로는 아니죠. 하지만 진짜 통제할 대상은 기체 한 대가 아니라 자료와 권한의 범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필요한 협력까지 다 잃게 돼요.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째, 사우디와 UAE가 KF-21 핵심 소스 코드를 요구했고 한국이 거부해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식의 보도는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보다 훨씬 앞서간 얘기입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중심어가 코드가 아니라 산업 참여예요. 둘째, 중동 국가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소스 코드 통째 이전이 아니라 현지화, 정비, 생산 참여, 업그레이드 주권이 결합된 산업 참여형 패키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스 코드 전체는 설령 받아도 쓸 수 없고 미국조차 F-35에서 이걸 전해주는 걸 거부했죠. 전 세계 그 어떤 항공기 제조국도 이걸 넘겨준 예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도네시아 CJ 5호기 이전은 퍼주기가 아니라 분담금 축소에 따른 가치 이전의 정산입니다. 뜯어보면 다 훔친다는 주장은요, 2024년 수사와 2025년 무혐의 결론을 모두 본 균형 잡힌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방위산업은요, 심리전이자 고도의 정치 게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외신 보도 하나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깎아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자극적 단어에 끌려가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어떤 판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KF-21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자 그동안 우리가 꿈꿨던 국산 최신의 전투기의 결실입니다. 그 결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려는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의 견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자해성 가짜 뉴스는 아닐까요? 조회수 장사에 유리한 자극적 단어보다 계약, 구조, 이전 범위, 자료 범위, 운영 권한, 업그레이드 권한을 차분히 분리해서 보는 시선. 그게 팩트를 쫓는 우리 연합뉴스 인포맥스의 작전본부 엑스파일의 시선입니다. 작전본부 엑스파일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